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밋빛 인생을 돕는 장밋빛 상상입니다. 오늘은 연인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연인과 싸우고 싶지 않은데 자주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은 표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표현은 단순히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라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인에게 감정의 표현이 아닌 감각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감정의 표현만 했기 때문에 연인과 갈등이 생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감정의 표현이 아닌 감각의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표현을 많이 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인에게 감정과 욕구를 잘 표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연인에게 말을 해줘야 상대방은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밀턴 에릭슨은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은 없다. 같은 문장을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두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밀턴 에릭슨 말대로 실제로 우리는 같은 상황을 봐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릅니다. 아내에게 5년 전 갔던 놀이동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놀이동산이면 놀이기구가 먼저 떠오릅니다. 몇 번을 타도 질리지 않는 열차와 하늘 자전거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먹었던 추러스의 맛을 떠올렸었고 놀이동산의 음악과 공기의 냄새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의 단어조차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감각의 기반을 둔 정보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문장을 주고받는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가진 감각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기 전에 연인과 먼저 공유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상황을 봤었고 듣고 만졌고 냄새 맡았던 것들을 오로지 감각 기반으로 공유하십시오. 놀이동산을 갔었을 당시 제 얘기를 다시 한다면 나는 열차를 보고 있고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 나는 열차를 타고 싶어서 흥분돼. 와 같이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연인에게 표현해 보십시오. 단순히 사랑해 라는 말을 하는 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게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있었던 일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의사소통 방법은 감각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요. 단어가 감각적 경험으로 번역되어야 우리에게 명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합니다. 감각 기반 표현법 팁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감각 정보로 쪼개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귀여워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당신이 소파 위에 웅크리는 걸 봤어. 그런 다음 휴대폰으로 웹툰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걸 봤고 당신이 스토리가 좋다며 작가를 칭찬하는 것을 들었어. 나는 당신이 여전히 만화를 보고 즐거워하는 걸 보니 귀엽다고 느꼈어 라고 말해보십시오. 반대의 시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서운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당신은 나에게 전화를 했어. 당신은 5분 정도 직장 상사에 대한 얘기를 하였어. 나는 당신이 화가 나 있는 걸 느꼈어. 당신은 상사 욕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 당신이 나에게 밥을 먹었는지 나의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지 않아서 서운함을 느꼈어 라고 말해봅니다. 이처럼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감각에 기반을 둡니다. 감각에 기반을 둔 정보는 실제에 가깝습니다. 이 의사소통 방법이 익숙해진다면 연인 관계에서 갈등이 점차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과 거짓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리 상담을 할 때도 많이 사용됩니다. 내담자들이 힘든 상황을 얘기할 때 되도록 감각 기반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반복해서 이 표현법을 훈련시킵니다. 이 표현법이 습관화된다면 그 상황은 어땠는지, 그 결과 내담자의 정서적 상태가 어떤지, 더군다나 자신의 한상과 왜곡된 신념을 상당 수준까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각기관 중에 가장 왜곡을 많이 시키는 기관은 어딜까요? 시각일까요? 후각? 청각? 미각? 감각적 경험을 말을 통해 표현하는 동안 특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자극은 청각입니다. 청각적 자극은 자신의 감각 재진술로 변환하여 해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상실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요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뭔가 살을 붙이거나 빼기 마련이죠. 소문이 퍼지고 팩트가 부풀러지는 원리가 이겁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우리는 상대방의 언어적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연인이 나에게 이러한 패턴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또는 내가 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팩트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감정의 첨가와 삭제, 왜곡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오늘부터 감정의 표현이 아닌 감각의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장밋빛 인생을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